오늘의 탑티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고 나서 김 여사의 말이라며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김 여사가 반박했습니다. 심평, 무단으로 김 여사 접견, 윤희 보낸 사람인 척 접견 신청을 받아내. 한동훈 관련 발언은 김 여사 입에서 나온 건 아니다. 명백한 여론 조작이다, 언론 플레이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남편을 접견하게 된다면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달라. 그리고요,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이 정부와 협력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한동훈 어쩌면 그럴 수 있나?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 대목을 김 여사 측이 부인한 겁니다. 이렇게 안 했다. 심평이 자기 멋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다라는 반박이 나온 겁니다. 자, 심평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김건희 여사하고 만난 시간이 한 50분이 아마 넘을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나 저나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 전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궁정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김건희 여사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김 여사와 저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김 여사는 저런 얘기 안 했다라고 변호사들이 지금 반박한 겁니다. 즉,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뭐 배신자고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떤 연유로 심평 변호사가 김 여사가 했다면서 저렇게 주장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상황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심평 변호사가요, 저거는 일반 접견한 게 아니고 변호사 접견한 겁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접견 가능합니다. 예컨대 저도 그 수임 예정 해가지고 신청해서 만약에 본인이 당사자가 한번 만나서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가가지고 어떠한 수감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가서 접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접견할 때는 시간 제한도 없어요. 그다음에 무슨 칸막이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뭐 이것저것 메모해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게 변호사 접견인데, 심평 변호사가 판사 출신의 대학 교수 출신의,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명예퇴직하고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김건희 여사하고 심평 변호사 말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봐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아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변호사 윤리에도 저촉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사실 이 마당에 김 여사가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비난 발언을 왜 공개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가 심평 변호사밖에 없습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는요,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변호사 통해서 해야지 왜 신 변호사 통해서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고 한 말 자체도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뭐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뭐 노래 가사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것도 좀 이상한데, 노래 가사 같다. 그런데 신세 한탄 정도 했다라고 제가 굳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감이 되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내 문제입니다. 내가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될 거고, 내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 건가. 변호사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서희건설에서 목걸이 3종 세트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누구보다도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서희건설을 비난한 이야기 해봤자 본인에게 수사 재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설령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저런 거 밝히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한동훈이 급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급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 한남동에서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관저에 있다라고 하면 뭐 정치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야기를 관저로 불러와가지고 신 변호사한테 이야기했다. 그럼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데는요 남부구치소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신 변호사가 좀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 변호사는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언론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말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말을 잘못했는지 또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나중에 재판에 불리할 수 있으니 이것들을 좀 김건희 변호사 측에서 좀 마사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양쪽을 다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 전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시절에 뭐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의 전모를 밝히고 그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신경이 복잡하니까 다음 후계 구도에 대한 얘기, 자기를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게 사실이다 아닌다를 떠나서 이 재판에 큰 도움도 안 되고 또 이걸 자꾸 국민들이 또 불편스럽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그것은 심평 변호사가 맞다,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게 맞다. 이거는 좀 더 밝혀봐야 될 일이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예, 근데 큰 뭐 재판에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전당대회 시기인데 네. 그 후계자 구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소위 이른바 별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자기네랑 배신해서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자기들을 혹시 살릴 수 있는 특별 사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혹시나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군요. 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무한한 영광. 이 표현도 조금 예스러워서 과연 김 여사가 한 말일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대목인데 한 전 대표가 입장 냈어요. 김 여사 심평사에 무슨 소리가 오갔을지 모르겠으나 무한한 영광을 준다 해도 매간매직과 불법 계엄은 막았을 것이다 라고 한 전 대표는 입장 밝혔어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양 변호사님, 무한한 영광이 도대체 뭘까? 뭐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돌아가서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심평 변호사의 글은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은 믿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만약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김건희 씨 말이 맞는다고 하면 심평 변호사가 거짓말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설사 저런 대화가 오가고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변호사는 저게 단순히 뭐 개인 간의 대화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변호사가 일종의 의뢰인 간의 대화한 거나 그런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버리고 저런 식으로 한 거는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만약 정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밝히고 싶었다고 하면 정식 입장문을 내든지 아니면 전제에 이거는 김건희 씨가 대외적으로 이 밝혔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밝힌다는 거를 전제를 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만나자마자 뭐 사실 뭐 김건희 씨가 뭐 제가 죽어야 살 거란 말을 왜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겠습니까? 본인의 실제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금 힘든 신경을 얘기한 건데 저렇게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의뢰인을 통해 한테 들은 얘기를 막 저렇게 막 공개적으로 SNS상에 공개를 해버린다면 누가 변호사를 믿고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거는 변호사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정부와 이제 본인 절연을 하고 이제 탄핵의 강을 넘어서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저 두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거고 저는 저런 뭐 심평 변호사의 저런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심평 변호사 때문에 한창 논란인데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전환기 씨가 김은혜 여사가 면회를 요청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심평 변호사님 아까 전화 왔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면회 다녀오셨는데 첫 번째는 전환길 뉴스 구속되기 전에 계속 시청하셨고 아스팔트에서 애써 주신 전환길 비롯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너무너무 고맙다. 그대로 표현 올리면 말할 수 없는 감사, 고마움을 전합니다라는 고맙다는 인사 전해오셨고요. 두 번째,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보고도 저희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님 편들지 마라. 범죄 저질렀지 않냐 하는데 그분께 역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이미지 안 좋고 과연 지금 죽을 만큼 범죄 그렇게 심합니까? 심평 변호사 지나가니까 전환길 씨, 자, 안용환 의원님, 김 여사가 이 전환길 씨의 면회를 요청해 왔다 라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또 메시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아, 산 넘어 산입니까? 네. 심평 변호사의 발언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뭐 오늘 면회하고 나서 내일 방송 나와서 그걸 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전환길 씨가 면회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전환길 씨가 처음에 이 정치권에 등장해서 본인이 뭐 상당히 기고만장해진 상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발 자제해라. 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자제를 할 때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건 뭐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의 문제고요. 지금 전환길 씨는 본인이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향을 미쳐서 누군가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고맙다며 면회 요청했다? 글쎄 지금 이 순간에 저 이야기 해야 될 것인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이제 사실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잘못했다. 두 번째는 윤석열은 그래 민주당의 그 횡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가 있어. 세 번째, 그래도 김건희는 안 돼. 이렇게 좀 분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 김건희도 잘못한 것 없어라고 하는 분도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대변하는 멘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전환길 씨가 왜 그런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전환길 씨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유튜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극단에 있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양극단에 있는 유튜버들, 그들을 구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상업용 유튜버로 바뀌면서 제목 장사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순간도 뭐 그런 유튜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유튜버들의 특징이 극단적인 말을 통해서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상업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들의 상업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치의 정상화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예.